이제 스택에 푸시하는 연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푸시 연산에서 할 일은 탑의 위치에다가 넣는 건가요? 탑 플러스 1 위치에다 넣는 건가요? 탑 위치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탑 위치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탑 플러스 1 위치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탑을 일단 증가시키고 스택의 탑 자리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넣는 것이죠. 예, 요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요 연산인데 이거를 하기 전에 뭐를 먼저 체크해야 되죠?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게 바로 풀 체크이죠. 예, 그러면 이걸 하기에 앞서서 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if is full equal true냐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죠. 대문자로 해야 되죠. 예. is full equal true냐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is full만 쓰는 거하고 같은 효과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쓰면 0만 아니면 다 true라고 간주하죠. 그래서 full이다 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경고문만 내보내고 반환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한 문장으로 했죠. 한 문장으로 어, 이 문장의 지금 전위 연산자의 뜻은 이 문장의 결과를 내기 전에 먼저 뿔뿔을 하시오가 전위 연산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뿔뿔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삽입을 했어요. 이제 원소 삭제를 해봅시다. 자, 스택의 원소를 삭제할 때는 탑 위치에 있는 걸 삭제하나요? 그렇죠? 탑 위치에 있는 걸 되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탑 위치에도 유효한 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먼트 타입의 변수 하나가 필요합니다. 엘리먼트 타입의 el이라는 변수를 둬서 이 변수에다가 탑 위치에 있는 원소를 보관해요. 보관했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탑을 낮추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예, 탑을 낮춥니다. 그런 다음에 반환은 뭘 해요? 좀 전에 마지막 원소에 있던 그거,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비어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스택의 팝하는 연산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역시나 탑을 줄이기 전에 해야 될 것은 공백인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공백이냐? 그러면 여기 와서 봅시다. 공백이면 아까처럼 오류를 출력하고 반환을 그냥 0 이렇게 반환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저는 이렇게 세 문장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한 문장으로 해결했어요. 이 문장이 아까 풀 수 없었던 그 일을 해줍니다. 반환을 하죠. 반환을 하는데 스택의 탑 위치에 있는 걸 반환합니다. 그리고 후위 연산자를 썼어요. 후위 연산자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 세 개의 문장으로 해야 될 것을 한 문장에 넣을 수 있게 해줬어요. 후위 연산이라는 것은 후위 연산자가 포함된 문장의 결과값이 나간 이후에 이 연산이 수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택의 탑이라는 하나의 엘리먼트죠. 스택의 탑이라는 이 후위 연산자가 포함된 연산식의 결과가 먼저 나간 다음에 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면 이 세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게 돼요. 이게 이해가 잘 되시면 이 문장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문장을 봤을 때는 읽을 줄 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산은 피크입니다. 피크는 엿보기 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스택에서는 미리 엿볼 수 있는 여지는 탑 위치에 있는 원소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탑 위치에 있는 원소를 무엇인지 보는데 이 피크하고 그럼 팝하고 다른 거는 뭘까요? 팝은 실제로 원소가 삭제되면서 탑 위치에 있는 원소가 나오는 거예요. 피크는 탑 위치에 있는 원소를 확인만 시켜주지 스택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엿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크를 하려면 원소가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크를 하기 전에 공백인 스택이냐를 먼저 검사해야 됩니다. 공백이면 오류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조치, 내가 줄 게 없다라는 뭔가 다른 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조치할 것이 적합하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 프로그램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프로그램을 짤 때 엑시트를 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제 프로그램이어서 엑시트 시켰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보여줄 게 있는 것이죠. 내가 보여줄 것이라는 것은 탑 위치의 원소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탑 위치의 원소를 반환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반환 타입이랑 딱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요거랑 요거랑 타입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연산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택을 출력하는 연산인데 스택을 출력하는 연산은 먼저 들어온 거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는 식으로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1이 들어왔다, 2가 들어왔다, 3이 들어왔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니까 이해가 되죠. 스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해가 쏙 되면 그게 좋은 출력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출력했더니 이해가 잘 되니까 이대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스택,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거 순서대로니까 0번부터 탑까지 쭉 이동하면서 프린트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용 쭉 프린트하고 스택 마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뒤에 이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백슬래시 n이 백슬래시 n이 앞에 들어가 있군요. 예. 그래서 스택 한번 프린트 할 때마다 한 번씩 줄바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택의 원소 출력하는 연산까지 준비됐어요. 이제 마지막 4페이지 메인 함수만 하면 됩니다. 이제 메인 함수인데요. 메인 함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팝한 것을 팝하면은 아이템이 나오죠. 그럼 그 아이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변수 하나 선언했고요. 그리고 초기에 스택을 한번 프린트. 그래서 여기에 초기에 엠프티인 상태의 스택이 한번 보이죠. 그리고 하나씩 푸시할 때마다 프린트해서 이렇게 세 개의 상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크해서 하나를 빼놨어요. 아이템으로 빼놓고 그리고 피크한 직후에 프린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크에 의해서는 원래의 스택 내용이 변하지가 않았다, 같다 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피크에서 꺼내본 내용을 프린트해 봤더니 그것은 내용이 3이었어요. 즉 3이라는 건 뭐죠? 스택 탑에 있는 아이템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피크의 역할이 독특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하나씩 팝하면서 팝해서 팝한 직후에 스택의 상태 프린트하고 팝한 내용을 프린트 봅시다. 1, 2, 3 있는 상태에서 팝하면 1, 2 된다. 그리고 팝한 결과는 3이 나왔다. 1, 2에서 하나를 팝하면 1이 된다. 그 다음에 팝한 결과는 2가 나왔다. 여기서 팝하면 empty가 되었다. 나온 것은 1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본인이 작성한 스택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 메인 함수까지 작성해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엘리먼트 타입을 아주 간단하게 인테저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실제 응용에서는 이 엘리먼트 타입이 구조체 타입이 되기가 쉽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구현을 마치고 이어서 순차 자료 구조, 즉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해 봤더니 어떤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열 자체의 장단점을 생각해 봐요. 배열 자체의 장점은 배열 자체의 장점은 검색이 빠르다는 게 장점이죠. 그 장점을 여기에 10분 활용할 수가 있나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그럼 배열의 장점이 스택의 장점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배열의 단점은 어떤지 봅시다. 배열의 단점은 뭐죠? 삽입 삭제 시에 연산이 느리다. 어, 연산이 많이 든다라는 게 배열의 단점이었죠. 그러면 스택의 배열의 삽입 삭제가 스택의 푸시팝하고 같나요? 정확히 같지는 않죠. 원소가 들어간다라는 면에서 같지만 이 삽입이라는 것은 배열의 삽입이라는 것은 임의 위치의 삽입이기 때문에 쉬프트 연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스택의 푸시라는 것은 원소가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쉬프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배열의 삭제라는 건 쉬프트가 필요하지만 스택의 팝이라는 것은 원소가 나오기는 하나 쉬프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열의 단점도 딱히 스택을 구현할 때는 다가오지 않네요. 즉 배열의 장점이나 단점이 스택을 구현할 때는 다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사용하기 괜찮은 거네요. 그죠? 장점도 단점도 다 가져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도록 합시다. 배열로 구현했을 때의 장점은 1차원 배열 사용상의 장점인 것이죠. 1차원 배열로 즉 인덱스 연산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구현이 쉽다.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이것 역시 배열 자체의 단점이죠. 배열이라는 것은 실행 시간에 원소의 개수를 조정할 수가 없고 컴파일 타임에 원소의 개수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대로 스택의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택의 크기를 수행 시간에 변경할 수 없다. 수행 시간에. 예, 그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배열로 구현했을 때의 스택의 장단점을 반드시 설명할 수 있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열을 이용한 스택의 구현은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연결 자료 구조, 즉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의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연결 리스트라는 건 이렇게 생겼죠. 노드, 링크, 그 다음에 노드, 데이터, 링크.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데이터, 링크. 그래서 단순 연결 리스트라고 했을 때 마지막 노드의 링크는 널 이렇게 되어 있고 대표 주소로서는 요 헤드 포인터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연결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이 헤드 포인터를 탑이라고, 즉 배열의 대표적인 데이터인 탑이라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원소가 삽입되면 탑이 그 원소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 원소가 삽입, 즉 푸시 되면 두 번째 원소를 넣고 그 원소를 탑이 가리키고 있고 세 번째 원소가 들어가면 그 원소를 넣고 다시 탑이 그 원소를 가리키고 있으면 나중에 팝을 하게 됐다. 여기서 팝해라 라고 하면 탑이 가리키고 있는 이 원소를 없애고 탑이 다시 그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하면 이것이 스택의 팝 연산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즉 단순 연결 리스트를 유지하는데
단순 연결 리스트에 기존엔 우리가 이걸 헤드라고 불렀죠. 헤드 부분에 원소를 삽입하고 쭉 삽입하고 삭제할 때는 역시 헤드에서 쭉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스택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소가 맨 끝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원소를 삽입할 때마다 앞에 이렇게 붙여서 n번째 원소가 맨 앞에 원소가 되게끔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제 이대로 구현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현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체 선언과 구조체나 타입 선언과 그리고 변수 선언이 같이 필요하겠죠. 여기까지가 타입 선언이죠. 먼저 우리가 꾸미고자 하는 노드를 생각해 봅시다. 노드가 이렇게 있고 앞에는 데이터부, 뒤에는 링크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부는 아마도 우리는 지금은 인테저 타입으로 간단하게 쓰지만 스트럭처 타입이 들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은 인테저로 간단하게 쓰지만 우리는 엘리먼트 타입을 다루는 걸로 한다. 그럼 나중에 이거 대신에 여기에 스트럭트로 복잡한 타입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의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냥 계속 엘리먼트 타입만 다루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인테저 대신에 스트럭처 타입으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엘리먼트 타입을 다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드 구조체 전체는 스트럭트 노드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택 노드라는 타입으로 선언을 했죠. 여기서 타입 def 했기 때문에 스트럭트 빼고 쓸 수 있게끔 타입까지 딱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 데이터부, 링크부 이렇게 있으며 이 링크부는 자기랑 같은 타입의 포인터로서 자기 참조 구조체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스택에 하나도 잡히지 않는 그냥 선언부로 코드 영역에 전부 잡혔고요. 이제 이 부분이 빈 연결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빈 연결 리스트, 즉 여기서는 빈 스택이죠. 그래서 포인터 하나만 딱 선언하고 그 포인터의 값은 널이다. 이렇게 해서 빈 스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로 스택 준비가 되었고 이제 밑에 코드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연산으로 empty인지 확인하는 연산 isEmpty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아까랑 겉모양은 똑같이 만드는 것이 목표죠. 내부적으로 스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스택 아니고, 배열을 사용하고 있는지,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스택의 기능만 구현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isEmpty라는 함수가 있었고 isFull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isFull이라는 함수를 생략했어요. 이유는 여기에서 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힙 공간이 메모리에 힙 공간이 꽉 차서 더 이상 할당받을 메모리가 없을 때 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isFull이라는 체크 함수도 없고 그런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는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푸시 함수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empty인지 체크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empty죠. 탑이 널이면 노드가 하나도 없으니까 empty다, true다. 그렇지 않으면 노드가 한 개라도 있으니까 false다, empty가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바로 푸시 연산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푸시 연산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먼저 노드 할당, 그리고 노드를 채우면 되죠. 내용 채우기. 내용은 뭐죠?
데이터부와 링크부죠. 내용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연결하면 되죠. 연결은 어디다가 한다? 아, 단순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다가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드가 이렇게 한 개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탑이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새로운 노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예, 새로운 노드가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게 노드 할당이죠. 여기서 노드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채워넣기를 하는데 데이터부에는 새로 이 내용을 넣어라 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데이터부에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부는 뭐를 받으면 된다? 기존의 탑의 내용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탑은 이제 기존에 자기가 가리키던 거 가리키지 않고 새 노드를 가리키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탑은 새 노드를 가리키고 새 노드는 기존의 탑이 가리키던 노드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제 노드 2개짜리 연결 리스트가 되었죠. 즉, 이 스택이 원소 1개를 더 보태서 2개의 원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에멀록이라는 거를 하면서 풀 체크가 없어졌는데 정말 풀 체크가 불필요한지 봅시다. 여기에서 뭐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에멀록을 했다면 에멀록이 실패했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힙도 풀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멀록을 할 때는 모든 에멀록 다음에 바로 if 그것이 널이냐 라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가 널이냐? 우리는 이게 에멀록으로 받은 템프라는 변수가 널이냐? 널이면 뭐라고 해야 되죠? printf 해서 메모리 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반환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 문장에서 템포 화살표 하고 있잖아요. 이 화살표 연산을 널이라는 값에 대해서 화살표 연산을 수행하면 여기서 다운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멀록 문장 바로 직후에는 에멀록이 성공했는지, 즉 널이 반환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게 기본 루틴입니다. 여기에서는 논리 흐름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생략했어요. 그래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은 팝 연산입니다. 팝 연산 역시 계속 빨간색이네요. 다시 파란색으로. 예, 팝 연산 역시 배열로 구현했을 때와 연결 리스트로 구현했을 때의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똑같게 이렇게 팝 호출하면 엘리먼트 형식이 반환되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팝에서는 empty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체크했죠. 이거 아니고 이게 맞겠죠. 아까 is empty라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is empty면 오류를 프린트하고 바로 반환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엘리먼트 타입을 반환해야 돼요. 스택 노드 포인터 타입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엘리먼트 타입을 반환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드 하나를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프리한 다음에 그 삭제된 노드의 데이터부를 꺼내서 그걸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노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노드를 이제 링크를 끊어서 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노드를 이 함수 안에서 프리시켜야 되죠. 프리시키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부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부는 딴 곳에다가 잠깐 보관해 놓고 프리시켜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부를 보관할 변수를 따로 마련해 두고 그 변수에다가 보관해 둡니다. 이 문장처럼 템프의 데이터부를 보관해 두고 그 다음에 탑이 지금
탑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도 역시 보관해야 되죠. 그런데 그 보관은 지금 여기서 일찌감치 했어요. 자, 뭐뭐를 보관해야 되는지 봅시다. 두 단계로 보관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탑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보관해야 될 것은 탑을 다음 걸로 이렇게 갈 거잖아요. 탑 이퀄 탑에 링크해서 다음 걸로 갈 거기 때문에 기존의 탑이 가리키고 있던 이 노드에 대한 포인터, 이거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노드 안에서 요 부분, 데이터부를 또 따로 보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노드를 통째로 프리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보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탑의 내용을 보관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지금 반환될 노드의 데이터부만 따로 보관했어요. 그럼 이제 두 개의 보관해야 될 포인트가 다 됐으니까 안심하고 탑 이퀄 탑의 링크 해서 탑을 이쪽으로 옮겼고 그럼 이제 얘는 떨어져 나와 있죠. 연결 리스트의 멤버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따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프리시킵니다. 그러면 이 노드는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이 노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부는 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보관했죠. 그래서 이 아이템을 반환을 해주면 데이터부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연결 리스트로 구현된 스택에서 하나를 팝할 때는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이렇게 이중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의해야 될 포인트예요. 노드 포인터와 노드 안의 데이터부를 각각 따로 보관을 해 놓은 다음에 연결고리 끊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하시면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팝이라는 함수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각자 풀어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또 영상을 멈춰놓고 작성을 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5분의 3이니까 두 페이지 더 나와요.